개미왕 메르엠이 태어났습니다. 왕의 탄생과 동시에 키메라엔트의 조직도는 변경됩니다. 여왕 희화에 있던 직소호위대가 바로 메르엠 밑으로 가죠. 메르엠과 직소호위대 3명, 이들은 동고르트 공화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잠깐 개미편에 나오는 나라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헌터헌터 세계지도 좌측 아래에 요르비안 대륙이 있는데요. 요르비안 대륙 아래쪽에 여러 섬이 한데 모여있는 무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르사 제도, 그리고 바르사 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섬. 한반도를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시켜 놓은 모양의 이 섬에 5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미테네 연방에 속해 있는 4개국, 그리고 왕따 국가 동고르트 공화국. 미테네 연방 4개국 중 NGL은 기계 문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이로가 만들어낸 마약 공장이죠. 이곳에 여왕이 둥지를 틀고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메르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메르엠이 향하는 동고르트 공화국, 이곳은 헌터 세계관의 북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르엠 4인방은 왜 동고르트로 이동했을까요? 현재 메르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넷 능력자입니다. 메르엠은 넷 능력자를 먹으면 그 사람의 오라를 흡수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또 세계정복을 방해하는 녀석들에게 대응하려면 넷을 쓸 줄 아는 군대도 있어야 하죠. 독재국가 동고르트의 지도자 데이고의 시체를 피트의 능력으로 조종한다면 국민 500만 명에게 자유롭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트는 건국 기념대회를 핑계로 전 국민에게 10일 후 수도 베이징으로 모이라 명령하는데요. 국민 전원을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별이라 해봐야 넷이 깃든 펀치를 때리는 거죠. 신체 능력 상위 1% 정도는 그 펀치를 버티고 넷 능력을 각성할 수 있을 겁니다. 500만 명 중 1%, 5만 명의 넷 능력자를 한 방에 만들어낼 수 있죠. 선별을 막기 위한 토벌대의 대응은? 네테로는 대회 전날 밤 0시에 왕과의 1대1 대결을 계획하는데요. 그 전까진 대결을 위한 수행에만 집중할 예정. 네테로가 왕과 독대할 수 있도록 토벌대 6명에게 2명씩 3팀으로 나뉘어 호위대를 왕에게서 떨어뜨리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곤키르아가 피트를, 나클슈트가 유피를, 오라오노부가 푸우를 담당하기로 하죠. 남은 10일 동안 각자 맡은 호위대를 공략할 방법을 어떻게든 생각해내야 합니다. 일단 동고르트 공화국으로 밀입국하는 곤키르아. 그들은 국경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텅 비어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근처에 묻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민대회의 진정한 목적,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져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 선별은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베이징에서 먼 곳부터 마을 단위로 진행 중이었죠. 그것도 하루에 50만 명 템포로. 그러니까 10일 후 네테로가 왕과 싸우는 시점에는 이미 500만 명이 희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왕이 태어나면서 사단장 이하 라인과는 갈라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어디서 구한 걸까? 넷을 담은 주먹을 치려면 넷 능력자여야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호위대 중 누군가의 조작 능력이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형이 된 카이토의 참담한 모습. 키라는 지금 선별하고 있는 녀석들은 피트의 인형이다 까지 추론합니다. 지금까지 진단한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인형을 조작한다. 그렇다면 자동 조작일 수밖에 없다. 자동 조작 꼭두각시가 선별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는 것도 아주 쉽기 때문이죠. 인형을 제압하고 구출한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선동하면 선별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네테로의 작전에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이죠. 예상 못하게 잠복해서 기습해야 작전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선별을 방해하는 순간 호위대는 토벌대의 존재를 인식, 잔잔바리들을 투입하며 토벌대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죠. 500만 명 구하기와 개미 인간 종전쟁 승리하기, 미치도록 불편한 양자택일입니다. 나클 슈트 듀오와 모라오 노브 듀오도 현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테로의 지령은 명백하게 500만 명을 버리는 쪽으로 보입니다. 네테로가 지금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다 알고 있었겠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리더의 판단, 그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곤키르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키라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자 선별을 방해하겠다 합니다. 곤은 잠복해서 피트를 이길 방법을 구상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선별 방해 시작, 피트가 방해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피트는 곧바로 데이고를 조종해서 구테타 진압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선별을 방해받는 상황은 애초에 호위대의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죠.
방해받으면 받는 대로 군대를 동원할 구실이 생기는 것. 외출하면 다 죽인다 하고 반역자 수색한다면서 각자의 집에서 선별하는 거죠. 계엄령 이후 키르아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건 포기하고 혼자서 군대를 다 부수고 다닙니다. 하지만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 비해 한 지구에서 오래 머물게 되었고 또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이러면 결국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랑 안 싸워? 선별할 거야. 군대랑 싸워? 꼬리 잡을 거야. 양갈래길 모두에 덫을 깔아놓는 지독한 전략. 키르아는 꼬리 밟힐 것을 각오하고 군대를 계속 부셔나가다 결국 레오르 사단의 협공에 당해 선별 방해에서 리타이어 됩니다. 그때 드디어 모라우가 나섰습니다. 모라우는 국민 500만 명과 종전쟁 사이에서 망설이느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키르아의 돌발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사실 당연한 건데 임무의 막중함 때문에 판단이 잠깐 흐려진 거죠. 그렇게 결행 시 베스트 컨디션을 포기하고 선별 방해를 시작하는 모라우. 모라우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선별을 막는데요. 원래 216개까지 만들 수 있는 연기병사. 성능을 최대치로 높여 50개만 제조합니다. 성능을 올리느라 숫자는 줄었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피트의 N으로 사람인지 연기병사인지 구분할 수 없죠. 연기병사들은 수도 페이징을 포위합니다. 피트는 갑자기 50명 이상의 인원이 수도를 포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선별을 연기하고 꼭두각시들을 수도로 집결해 방어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렇게 터볼 때는 선별을 미루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50만 명은 희생되었고 키메라 엔트 고치도 5,00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주제, 동고르트 국민 500만 명의 목숨을 둘러싼 심리전이었고요. TMI 2가지만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레오르 사단은 왜 호위대를 따르는가? 레오르는 여왕이 죽은 후 부하들을 이끌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러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헌터들에게 된통당하고 현실의 벽을 느껴버렸죠. 우선 힘부터 키워야 한다. 그래서 동고르트로 가 푸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능력을 하사받아 힘을 키웁니다. 물론 가짜 충성입니다. 클로로와 비슷한 스킬헌터 능력을 받았고 기회를 틈타 메르엠의 능력을 훔치려고 온갖 노력 중입니다. 물론 호위군들도 레오르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실패해도 별 상관없는 임무만 주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중입니다. 네테로는 왜 이따위 지령을 내렸나? 확실히 네테로가 선은 아닙니다. 500만 명을 버린단 마인드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헌터헌터 세계관 정점에 있는 네테로, 진 같은 초고수들. 이들은 극도로 발달된 상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정 능력은 예지와 다를 바 없죠. 거의 예지 능력급으로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판을 짜 지령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이네요. 영상 주제와 관련해서 토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